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키스톤 플레이 채널이 생긴 이후로 기아만 따로 해본 적은 없어갖고, 기아 하면은 이제 오랫동안 담당하신 오센의 이제 이선호 기자님을 전화 연결해갖고 좀 하는 게 가장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선호 기자님 전화 연결해서 기아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선호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센의 이선호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담당 몇 년 하신 거예요? 한 30년 하신 거 아니에요? 혜태 포함해서 20년 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횟수로 따지면 한 3, 4년 정도? 23, 4년? 기아 타이거즈의 터줏대감이시잖아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네, 타이거즈 오래 하고 있을 뿐입니다. 팬들도 다 인지도가 높으신 분이신데. 아, 23, 4년이 아니라 25, 5, 6년 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25년이면?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기아 타이거즈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여기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형님이시니까. 뭐, 알고 있지는 않죠. 오래 했을 뿐이지. 왜 그러세요, 겸손하게. 평소처럼 해주세요. 유튜브는 처음이신가요? 유튜브 하시는 거 못 봤는데, 이제까지? 그죠? 유튜브는 처음이죠. 우리 회사에서 예전에 한두 번 출연했었나? 그 뒤로는 뭐 유튜브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거 다. 먼저, 팬들이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근데 심재학 단장이 이제 외국인 선수 교체하러 미국 출장을 가자마자 지금 소크라테스가 엄청 잘해요. 네, 오늘 또 기사도 쓰셨던데, 때마침. 예, 아마 자극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연일 텐데 소크라테스 교체 가능성이 있나요? 아마 물론 무조건 뭐 교체하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지금 이제 출장을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출장 성격이나 출장의 시점 자체가 아무래도 교체를 생각하고 간 게 아니냐는 사실 그런 추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교체를 어떤 감안한 대비한 어떤 스카우트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심리학 단장이 제가 알기로는 이달 5일인가 6일인가 미국 출장을 갔는데 마침 그 뒤로 바로 수도권 원정 지금 9연전 중에 지금 8경기를 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 교체설을 말 그대로 그냥 누그러뜨린 게 아니냐라는 뭐 생각도 나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투수 같은 경우에 지금 알드레를 데려왔잖아요. 알드레. 네네네. 근데 그 친구도 뭐 첫 경기는 좀 아무래도 시차도 있고 어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부진했는데 엊그제 KT전에서 또 5이닝 무실점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경기도 보면 이범호 감독의 어떤 평가는 꽤 괜찮더라고요. 뭐 파노니보다 낫다고. 네, 파노니가 낫다 그러고 그리고 좌타자들한테 특히 까다로운 구종을 던지고 물론 우타자들에 대한 어떤 대응은 좀 숙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좀 적용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새로운 용병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잖아요. 한 5경기, 6경기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거 보고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알드레드가 보다 좋다고 생각하면 아마 교체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사실 알드레드가 쭉 적응 잘해서 가는 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드레드를 이제 교체 카드를 쓴 게 아니고 대체 선수로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선수 카드 2장을 다 쓸 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 염두에 두고 지금 출장한 거니까. 네네. 근데 심재학 단장이 출장 갈 때는 소크라테스가 극부진해갖고 그렇죠. 이제 소크라테스를 바꾸러 가는 거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잖아요. 아마 그 부분도 가능성을 두고 간 걸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투수 타자 다 보러 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제 추측으로는 타자와 투수까지 포함해서 교체를 염두고 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소크라테스가 갑자기 잘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나중에는 아마
보험용으로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제 나성범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은 네. 기아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죠. 아마 본인이 가장 충격을 받고 있지 않을까, 쇼크를. 네, 마음표현도 많이 심하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뭐, 인터뷰도 가끔 그런 얘기를 말을 하는데, 아직은 뭐, 우리 그 주변에서 기대하는 만큼은 지금 올라오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잘 안 되니까 심적인 부담도 컸을 것이고. 근데 이범호 감독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빨리 올린 거 아니냐. 스스로 좀 자책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2군에서 실전을 좀 경험하고, 네, 작년 얘기를 비교하면 작년에 두 경기인가 세 경기 이제 거쳐서 올라왔는데, 작년에 올라오자마자 거의 뭐 폭발했죠. 대폭발했잖아요. 네, 네, 근데 올해는 그렇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됐고, 이제 두 번이나 이제 허벅지 부상이 이제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마 야구 스타일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옆에서 보니까. 네, 본인도 그 얘기했잖아요. 5kg인가 체중을 빼기도 했고, 네, 이제 부상 재발을 막기 위해서 또 전력 질주도 안 한다. 그전에는 뭐 100% 전력 질주를 했었거든요. 네, 모든 타구를 타고 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원히트 투베이스 네, 주루가 되고, 근데 전력질을 못하니까 수비 범위도 좀 좁아지고, 이래저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타격까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타격에서도 또 잘 안 되다 보니까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했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렇게 보면 그 ABS 그 도입도 영향이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자기가 볼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스트라이크 되는 것도 있었고, 네, 맨 위에 좌측 우측, 맨 아래 좌측 우측에 대한 그것도 마인드를 잡아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예전하고 달랐으니까, 또 늦게 왔으니까, 적응하면서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근데 또 이번 감독은 모든 감독들이 마찬가지지만, 야성범이 정상 궤도에 올라와야 사실 우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우익수로 이제 기용하면서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엊그제도 홈런도 치고 그랬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이제 시즌 절반이니까, 결국은 나성범이 올라와야지 기아는 우승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기아가 올해 타격의 팀이잖아요. OPS 1위를 계속 이제 시즌 내내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중심이 사실 최용우 선수 같아요. 요즘 뭐 너무 뜨겁죠. 4.1인데, 40살 넘어서 진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역시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 원래 부상도 별로 없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3년 전이죠. 2021년하고 2022년 2년 동안 좀 부진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눈이 좀 안 좋았다면서요. 안과 질환도 있었고 허벅지 부상 처음으로 허벅지 부상이 왔었고 그래서 한 시즌 반 정도는 사실 부진했었는데 그렇게 네. 이겨냈어 그게 대단한 거예요. 다른 선수라면 그냥 이렇게 그대로 쭉 하얀 곡선을 그으면서 은퇴로 가는 건데 네.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시즌 막판에 쇄골 부상 당했잖아요. 네네. 재활을 하면서 챔피언스 필드에서 3개월 이상 매일 나오면서 훈련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올해 시즌을 준비를 참 잘했던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그게 주요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최용우 선수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예, 이 선수 기록을 놓고 보면은, 대단하죠. 예, 영구 결범급 선수잖아요. 연결급 선수. 그렇죠. 지금 1600타점 했으니까. 그러니까 연결급 선수인데 이 선수가 기아 순혈은 아니잖아요. 삼성도 있다가 기아에 이제 있으니까. 그렇죠. 올해도 지금 2017년도에 입단했으니까 올해 9년 차? 네. 8년 차 정도 되겠네요. 8년 차에. 예. 근데 이 선수가 이제 기아에서 한 2, 3년 뛰고 은퇴하면은 그때 기아에서 영구협은 시켜줄까요? 글쎄, 그건 뭐 앞으로의 뭐 성적도 중요하지만 팬들의 평가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누가 이렇게 평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 참 그 워크 애식이라고 하죠. 네. 참 그 야구 선수로서 할 수 있는 걸 참 모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연봉감은 제대로 하고 있는 선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FA도 그렇고 최근에 두 번째 FA도 그렇고 음. 그리고 올해 내년까지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그 점에서는 참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뭐 팬들께서 평가를 결정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용우 선수가 KBO의 역사라고 하면
지금 KBO의 미래가 기아에 있잖아요. 아, 김도영이라고. 네. 이 선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큰 체격도 아닌데 막 밀어서도 홈런 치고 막 스피드도 뭐 장난 아니고. 이 최영호 선수가 그때 기술적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남들보다 자기보다 공 3개 뒤에 있는 공까지 끌어내가지고 홈런 친다고. 예. 그만큼 뭐 허리 턴이나 스윙 스피드가 빠르다는 얘기죠. 아직 그리고 엄청 젊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 비교할 수 있는 게 예전에 이종범 선수잖아요. 네. 이종범하고 비교하면은 어때요? 타격만 놓고 보면은? 이 타격만 보면 이정권 선수는 손목 힘도 강해서 타고 스피드도 좋고 빨랐었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단순 비교하면 이종권 선수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면 23, 24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만기한 거고 지금 김도영 선수 이제 21, 둘인데 김도영 선수가 25살, 16살 됐을 때 또 어떻게 또 지랄을 할 건가. 그 대목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타격의 팀 기아에서 이 선수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우성 선수 있잖아요. 아, 예, 이우성. 네. 이 선수 멋지죠.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해요? 연차로 보면 거의 10년 차 됐으니까 타격 기술이나 어떤 경험도 많이 축적이 돼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의 의지도 강했고 그리고 옆에서 보면 야구장에 가장 빨리 나오는 선수예요.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선발로 나가든 선발 백업으로 출발하든 무조건 일찍 나와서 또 상대방 투수들 분석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전부 다 노하우들이 축적되고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참 진지하고 사람이 그리고 팀에 대한 애착도 강하고 동료애도 강하고 그래서 옆에서 보면 참 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사실 이제 꼽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완전히 이제 만개를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올해도 꾸준히 잘하잖아요. 꾸준히. 네. 이강철 KT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아에서 가장 무서운 타자가 유우성 선수라고. 그래요? 왜 그냥 모든 구종을 던지고 모든 코스를 던져도 다 대응을 하더래요. 자기가 볼 때는 가장 무서운 타자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끝나고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생기면서 올해 아기도 생기면서 여러 가지 뭐 책임감도 생기고 그런 동기부여도 많이 되면서 지금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도 옆에서 보면 참 이런 선수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모범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대전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중견수를 봤던 네, 선수인데 네. 체격에 비해서 수비를 잘했었거든요. 이게 올해 이제 일루수로 전향을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큰 모험이었죠. 팀 상황이 아마 본인도 판단하기에 외야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출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도 했을 거고. 두 번째는 팀 상황이 지금 잃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가서 팀을 위한 것도 분명히 작용했던 것 같아요. 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도 좋고 팀도 위해서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하기로 선택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된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네. 작년 11월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비시즌 기간 동안 챔피언스 필드 나와서 열심히 또 인루수 연습했어요. 피칭 머신 네. 이거를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일루 쪽이 강타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연습도 많이 하고 결국 멋지게 성공한 거 아니에요 지금 큰 무리 없이. 기아 타선 보면은 막 한마디로 뭐 지식 타선이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데 수비가 불안해요. 이게 팀이 우승하려면은 수비 불안한 팀은 좀 우승하는 걸 못 봤거든요. 실책이 몇 개인가 살펴보니까 71개나 됐네. 네, 그러니까 팀 최다 실책 1인데 네, 그래서 1등이. 어제도 7색 하나 하고. 개막부터 좀 기아가 뭐 우승 전력이긴 하지만 약점 같은 가운데 하나가 수비가 아니라 생각을 했었는데 김두영 선수가 뭐 작년부터 삼루 쪽에서 뭐 수비가 강한 걸 알지 약하잖아요. 특히 강한 타구에 대한 대응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올해도 막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워낙 타격이 좋으니까 그리고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적응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데 또 우리 김선빈 이루수도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그 움직임이나 수비 폭이 좀 넓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게 좀 약점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계속 실책도 잦아지고 결국 근데 우승을 하려면 이렇게 큰 경기에서 실책은 바로 그냥 팀 승패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이범호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들 집중력에 많이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힘들어도 계속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놓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이 부분은 선수들, 주전들이 이제 뭐 집중력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홍정표 선수나 박민 이런 수비로 갖춘 백업 요원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최다 실책 1위가 김도영이고 그렇죠. 3위가 박찬호인데 음.
박찬호 선수는 유격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음, 근데 김도영 같은 경우는 수비 실책 수도 있지만 수비율도 상당히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본인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제가 좀 궁금하게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네. 보통 이 수비가 약한 선수가 있으면 네. 후반에 대수비로 교체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김도영 같은 경우 3루에 대수비로 다른 선수가 나오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갖고 있는 타격 능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네. 그 부분을 생각하고 그런 기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 외야 쪽으로 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외야도요? 발이 빠르니까 네네. 수비 폭도 넓을 것이고 등급에 대한 뭐 그런 어떤 부담이 없으니까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게 더 김지영 선수한테 더 좋은 모습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선수 원래 유격수였으니까 차라리 김도영 선수가 유격수로 가고 박찬호 선수가 이루수로 가는 포메이션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팀 구성 자체가 이상해져 버려요.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 지금은 뭐 네, 그렇지 않죠. 한번 봐야죠. 나중에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면 김동현 선수 일단 초반에 왜 도영이를 유격수로 기용하지 않느냐는 어떤 일부 팬들의 주장도 있긴 했었는데, 근데 워낙 박찬호 선수가 그 수비력이 좋았기 때문에 뭐 작년에 그 유격수 수비상에서 오지환 선수하고 아, 공동상 그렇죠. 예.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팀 내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이 가장 맞는 구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투수를 보면요. 제임스 네일이 내일하고 예, 2할에 1이고, 양현종 선수가 7이고, 그다음 정혜영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서 2할에가 2.22에 이제 세이브 2예요. 그렇죠. 이 세 선수가 견인하는 것 같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선발 수들이 아직은 지금 이게 내일하고 양현종이가 지금 원투터치 하려고 그러는데 나머지 세 명이 이제 아직은 좀 확실하게 6이닝 이상을 하면서 자기 이닝 히트로서의 역할들을 조금 모자라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싸움이 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기아가 우승을 2번 했잖아요. 이제 올해가 지금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3번을 다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담당 기자로서. 없죠. 예, 근데 받고 지금 보고 있죠. 2009년도도 조보영 감독이 처음 우승했고, 2017년도 김기태 감독이 네. 처음 우승했고, 올해도 이봉호 감독이 처음 우승하느냐 마느냐의 상황인데, 이 세 시즌을 비교해 보면 가장 강한 순서대로 매기면 언제가 가장 강했던 거예요, 기아가?